자, 요거를 쫙 보시고요. 예. 첫 줄 왜 이렇게 놨는지. 트라피저스 어퍼, 미들, 로어. 그쵸? 인설 오리진의 범위가 크죠? EOP에서 T12, TP까지. 그쵸? 그 중에 어퍼가 끝나는 자리 클래비클. 그 다음에 미들이 끝나는 자리 아크로미온. 예, 그 다음에 로어가 끝나는 자리 스파인. 걔네들을 연결하면 이렇게 대관령곡에 넘어가는 꼬불꼬불한 길이 되죠. 이렇게. 예. 그래서 어퍼가 수축하면 엘리베이션, 미들이 수축하면 리트랙션, 로우가 수축하면 디프레션. 가장 바깥쪽에 있는 트라피저스를 뜯어내면 마치 담요를 들쳤을 때 그 밑에 깔려있는 새끼들이 보여요. 예. 예, 그 중에 예, 머리카락만 조금 보였던 애가 누구죠? 리베이러 스케필라. 얘는 시작이 C1, C4의 TP. 그 자리가 안 가려지는 부분이죠. 근데 들어가는 자리가 무슨 앵글? 수페리어 앵글.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액션이 엘리베이션으로 뭐랑 같아요? 어퍼 트라피저스. 밑으로 내려가면 롬보이드 마이너 메이저가 마이너의 시작은 마지막 서비컬 첫 번째 또라직 C7T1의 SP. 메이저는 2배 하니까 그 밑으로 4개 T2, 3, 4, 5. 그쵸? 예. 크리스마스 모양으로 그대로 내려가면 미디알 보도에 만나는데 마이너는 그 자리가 루트 오브 스파인 자리가 되고요. 나머지 미디알 밑에 쪽이 다 메이저가 되죠. 예. 그럼 그쪽 미디알 보도가 스파인 쪽으로 오니까 액션이 리트랙션이 되겠죠. 그 리트랙션은 뭐랑 같아요? 미들 트라피저스. 자, 그래서 상이 딱딱 맞았어요. 예. 요거는 어퍼 트라피저스하고 리비에러 스케필라. 이름 자체가 그거라 그랬죠. 예, 예. 얘는 미들 트라피저스하고 롬보이드 마이너 메이저. 예. 근데 밑에 있는 거는 덩치 큰 애가 조그만 담요 심다 보니까 예. 그냥 다리통이 다 튀어나왔어. 다 보여요. 다 보여. 숨겨진 부분도 있지만 보이는 부분이 많아요. 걔의 이름이 스위머 머슬이라고 하는 레티스머스 돌사이고요. 얘의 시작도 무지하게 길죠. 흉추의 마지막 반 T7SP에서 내리고 내려가서 어디까지? 세이크랄까지. 퍼지고 어디까지? 일리아 크레스트까지. 그렇게 오리진은 넓은데 인설션은 달랑 앞으로 배우실 인터튜바클라 그루브. 네. 인설션 오리진이 가늠이 안 돼. 네, 그래서 왜 스위머 머슬이냐? 왜 넓으냐? 그게 바로 그 운동을 많이 한 수영 선수의 뒤태를 보시라. 뒤태를 보시라. 예. 그리고 액션은 자유형. 예. 저는 자유형을 못한대요 하면은 이 말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예. 근데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이거 자유형이지. 익스텐션. 엘리덕션. 미디얼 로테이션. 그 큰 근육에 레테랄 보도에서 예, 똑같은 인터튜블라 그루브까지가 그 부분만 2겹으로 돼 있어. 그 한 겹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 그게 바로 여기 뒤에 나오지만 테리즈 메이저였죠. 예. 요거를 앞에 설명을 미리 한 것뿐이에요. 예. 자, 그러면 EOP부터 쫙 잘라가지고 트러피저스 근육을 뚫어가지고 슉슉슉슉 버려버렸어. 그러면 위에 뭐가 있어요? 리비에러 스키플라. 그 밑으로 롬보이드 마이너 메이저. 그 밑으로 뭐가 있어요? 레티스머스 돌사이가 있어요. 돌사이가. 그러면은 그거를 또 뜯어야 되겠죠. 그걸 또 뜯으면 또 밑에 또 있어. 그게 헷갈려, 그죠? 예.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하니까 나중에는 막 헷갈려요 하셔서
오늘은 첫 줄을 그렇게 끝낸 거예요. 첫 줄, 첫 번째를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요거는 앞판, 앞판이에요, 앞판. 지금까지 D만 했잖아. 네. 그래서 얘가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한 거예요. 그럼 요건 뭐냐? 요거는 일종의 옆에서 볼 때, 옆에서 볼 때예요. 네, 그리고 그럼 얘는 뭐냐? 요거 정형외과 할 때 자세하게 그때 강의를 하잖아요. 요거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예, 다음 단계인데, 요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 오프라인이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했던 대로, 지금 녹화되는 거 맞죠? 녹화되고 있죠? 예, 예. 자, 첫 번째로 돌아오면요. 자, 제가 아까 초록색은 뭐라고요? XCR 스켈레톤. 그게 기준이에요. 스탠더로 딱 가운데 있는 거죠. 거기에 팔다리가 붙는 구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XCR이 무게의 중심을 잡는 거죠. 제가 원래 이런 그림을 그려요. 어떤 그림이냐면요. 마우스로 그리니까 참 힘들어요. 예. 이게 인간의 골격이다. 이렇게 그려요. 예. 왜 이렇게 그렸느냐? 생명 유지랑 관련됐을 때, 인간의 기본적인 생명 유지랑 관련됐을 때, 팔다리는 대가리, 모가지, 몸뚱이에 비하면 굉장히 그 중요성이, 예, 약할 수가 있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팔다리 없이도 살 수는 있잖아요. 근데 머리가 없으면 바로 돌아가시잖아요. 예. 그래서요, 뼈도 초록색 부분이 대가리, 모가지, 몸뚱이고요. 걔네들이 먼저 기준을 잡아주면 거기에 두 개의 어퍼 익스트리미티 상지죠. 밑으로 두 다리가 붙게 되는 거죠. 예. 붙는 자리는 노란색이죠. 자, 그러면 오른쪽 여기를 한번 보세요. 제가 뒤쪽에 스캐뷸라, 앞쪽에 클레비클 아까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했죠? 선발대. 먼저 가서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앞에는 클레비클과 뒤에 스캐뷸라가 먼저 초록색에 붙어 있잖아요. 선발대로 붙어 있어야 걔네들이 선발대로 가서 똑같이 어퍼 익스트리머티 상지에 속하는 뼈예요. 근데 먼저 본체에 붙어 있어야 그 다음부터 그쵸 상완골이니 예, 얼라 레디어스 그 이후로 그쵸 손뼈까지 걔네들이 먼저 가서 잘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요, 이게 중요해요. 스캐뷸라가 어떻게 초록색에 붙어 있어요? 첫 번째 근육 트라피저스. 예. 그러면은 로우가 밑에 어디까지 갔죠? T12 SP가 초록색 뼈잖아요. 예. 걔가 내려갈수록 얼로 가서 인서션이 되죠? 스파인 여기요. 스키플라 스파인. 그러니까는 지금 로어 트라피저스가 스캐플라를 잡고 있잖아요. 딴 데 못 가게. 중간에 미들이죠. 미들 트라피저스는 어디로 갔죠? 아크로미온으로 갔잖아요. 아크로미온이 어디 있어요? 스캐플라의 한 가지.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이 스파인에서부터 뻗어나오는 근육이 어깨뼈를 잡고 있잖아요. 딴 데 못 가게. 그리고요. 스캐플라가 클레비클로 바뀌었을 뿐이지 클레비클도 상지에 속하잖아요. 선발대잖아. 걔네들이 뭐에 묶여 있어요? EOP에 묶여 있잖아. EOP예요. EOP는 대가리, 모가지, 몸뚱이 초록색 뼈잖아. 이 순간 제가 뭘 하냐 하면요. 오프라인 수업 때 올소패딕 때 하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학생을
오른팔로 딱 잡아요. 팔을요. 그럼 그 학생이 다른 팔로 다른 학생을 잡고 그렇게 계속 쭉 손을 잡아요. 그게 한 줄.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는 왼손을 그쪽 책상 말고 딴 쪽 책상의 학생한테 딱 해서 잡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 학생이 한쪽은 제 손을 잡고 다른 한쪽은 그 다음 학생을 잡아요. 그래서 저는 두 줄을 잡게 돼요. 두 줄을 딱 이렇게. 제 이 몸뚱어리는 뼈예요, 뼈. 무슨 뼈? 초록색 뼈. 초록색 뼈. 이 팔, 제 팔이든 저랑 잡고 있는 다른 사람의 팔이든 그 팔은 뭐예요? 머슬! 머슬! 그러면은 첫 번째 저랑 손잡은 사람의 몸체는 뭐예요? 그게 바로 스캐퓰라란 말이에요. 스캐퓰라. 그래서 이 근육의 힘으로 초록색 뼈에서 나오는 이 근육이 그렇죠? 역시 이 손과 잡고 있는 이쪽 편 학생의 손도 근육이죠. 예. 근데 첫 번째 학생의 몸뚱어리는 그게 스캐퓰라 혹은 클레비클 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스캐퓰라, 클레비클 다음에 나오는 뼈는 오늘은 못 배울 것 같고요. 내일 배우실 내일 모레죠. 휴머러스 뼈가 그 다음에 있죠. 그러면 스캐퓰라랑 휴머러스랑 뼈끼리 만날 거 아니에요. 뭘로 만나죠? 근육으로 만나겠죠. 이거 끝나면은 얼라 레디어스 나오죠? 그럼 위에 상완골과 아래에 있는 뼈끼리 뭘로 연결되죠? 근육으로 연결되죠. 그런 방식으로 계속 가면 손끝까지 근육으로 연결돼 있겠죠? 그러면은 처음에 양손을 뻗친 저는 초록색이고 오른편에 당겨 있는 5명의 학생은 각각 몸뚱어리는 그 다음에 펼쳐지는 뼈의 이름들이고 서로 잡은 손은 근육의 연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오른편이라면 왼편도 있겠죠. 지금 서 계실 수 있는 이유, 일어나실 수 있는 이유, 제 강의를 듣고 얼굴 표정이 모를 때요. 예. 혹은 그 모든 이유가 지금 설명드린 거에 다인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동작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끌어당겨요. 예. 그러면 이쪽에 계신 분들은 서로 팽팽하게 잘 있는데 이쪽에 있는 계신 분들은 하고 이렇게 딸려와요. 딸려와요. 지금 뼈의 문제가 아니죠. 당기는 근육의 문제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당탕 넘어지겠죠. 손을 놓는다, 손을 당긴다는 얘기는 근육의 힘이 필요 이상으로 세지거나 스페즘이죠. 경직되거나 손을 놓는다는 얘기는 근육이 끊어졌다는 얘기죠. 예, 근육이 끊어질 정도는 아니더라도 손가락 한 개씩 걸고 있을 수 있어요. 예, 근육이 많이 약해진 거죠. 예, 그러면 그 다음에 펼쳐지는 근육 간의 관계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수많은 뼈들은 위치 이동이 생기거나 움직임이 어려워지죠. 환자가 와서 뭘 컴플레인 할까요? 예, 관절이 잘 안 움직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이유가 있죠. 관절 자체의 문제냐, 인대의 문제냐 있겠지만 그게 근육의 문제라면 예, 그 근육이 어떤 건지는 어떻게 잡으셔야 돼요? 지금 배우신 것처럼 어떤 액션이 안 되는지 그 액션에 해당되는 근육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어디에서 시작돼서 어디에서 끝나는지 오리진 인서션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손으로 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진짜 거기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진단을 바로 하신 거죠. 그거를 수업 시간에 딱 해놓고 이제 같이 딱 해야 되는데 제가 입으로 설명해서 좀 길어졌는데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좌우 균형이 잘 맞을 때 근육의 문제가 없이 잘 맞을 때 우리 골격은 원래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원래 위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정상인 거죠. 그러면은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원래 이 위치를 왜 벗어나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배우신 오리진 인설션으로 연결되는 뼈들이 근육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기는 관절의 문제는 근육으로 말미암은 거고요.
그럴 때는 그 근육이 뭔지를 찾아내는 것이 진단의 시작. 그거를 배우는 학문이 오늘 첫 번째 수업을 하셨던 키네지알러지. 자, 힘든 표정이 막 느껴지네요. 예, 막 느껴져요. 예. 자, 질문해 주세요. 킬게요. 예. 환자가 왔어요. 질문을 해야 돼요. 어깨가 아프다는데 어깨가 아파요 하고 무조건 어깨에다가 침을 꽂으면 안 되겠죠. 예. 어디가 아프냐고 하면은 여기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근데 그냥 이렇게 다 아파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움직여 보세요라고 해야 되겠죠. 오늘 배운 걸로 올려보세요, 내려보세요, 앞으로 해보세요, 뒤로 해보세요. 나오잖아요. 네, 근데 멀쩡해. 그러면 요 얘기는 정형외과 수업 때 들으신 내용이에요. 예. 그럴 때는 그냥 혼자 할 때는 말짱할지 모르지만 저항을 주면 말짱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리라는 걸 못 올리게 하는 거죠. 앞으로 가는 걸 못 가게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저항을 줄 때 아파요 하는 근육이 액션이 나오겠죠. 예. 이거나 아프지 않더라도 좌우를 비교하면서 같이 하거든요. 그런 거는요. 그런데 그것만 아프다는 말은 없는데 그것만 힘이 약해. 힘이 약해. 아프다지 않는데. 그러면은 그 동작이 왜 힘이 약하느냐? 그 동작을 하는 근육이 약한 거죠. 그럼 어떻게 알아내요? 그 동작을 하는 근육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찾아요? 오리진 찾으면 되죠. 그 다음에 인설션 찾으면 되죠. 그 다음에는요. 그 가는 길을 샅샅이 만져보는 거죠. 샅샅이. 예. 거기에서 절반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치료는요. 예. 절반이 끝나요. 그 다음에는 어떤 치료가 더 효과적이냐의 싸움이에요. 그것도 고르는 방법은 물론 있어요. 근데 일단 진단이 돼야 치료가 될 거 아니에요. 진단이 돼야. 아파요, 모르겠어요 한다고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첫 수업이 다음 목요일부터 들어오신 분들 계시면 또 골치 아픈데 이거 어떡하나 지금 이거 뭐 하여튼 간에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고요. 그분들이 예.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3주만 고생을 하세요. 9일밖에 안 되니까요. 예. 잘 들으시고 어 이게 이제 학교에 파더스가 있어서 이제 오픈은 했지만 이제 그 리코딩 파일을 못 들으시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막 이렇게 표시하는 거를 사진 착 찍으시고요. 제가 파일은 그 만든 카톡으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예.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 한의사의 역할은 근골격계의 프로페셔널이에요. 왜냐하면 제일 효과가 좋으니까. 네, 그러면 나는 이 분야 안 하겠다. 나는 암을 치료하면 되겠다. 그래서 암을 많이 고치시면 정말 다행이죠. 예. 정말 다행이지만 고쳐지나요, 그게요. 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죽고 1명 살면 9명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또.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물론 하지만 효과가 높은 치료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특히 허리 통증과 오십견은 환자군이 커요. 오늘 한 거는요. 제가 패솔로지 헤드에이크 할 때, 네, 그리고 인터널 메디슨 할 때 별표 3개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잘 몰라. 근데 추나의 방법으로 하면 그게 원인 치료가 되는 게 있다 그랬죠? 그거 한번 어떤 분이 마이크 켜주시고 답해 주실래요? 그 병명이 뭐였죠? 별표 3개 하고 외우시라 그랬잖아요. 예. 왜 별표 3개냐? 사람들이 몰라. 잘 몰라요. 예. 환자도 모르고 그게 좋은지도 몰라요. 의사들도요. 근데 한의사가 하긴 딱 좋고 그게 원인 치료예요. 예. 그게 뭐였죠? 별표 3개 하는 게 제 강의 통틀어서 3개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 그게 요즘은 5개로 늘긴 했어요. 예. 제가 제일 처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죠? 야, 우리 잔 선생님이 기억날까 말까 막 아이고 그냥 머리를 뭐였죠? 이거 한 분도 안 계시나? 예. 뭐 제 수업을 처음 들으신 분도 텐션 괜찮지만 헤드액 아닙니까? 제 텐션 수업을 거의 헤드액. 3년 들으신 분도 계신데 자, 뭐였죠? 텐션 헤드액 아닙니까? D가 답이고 앞에는 그 종류인데 앞에가 텐션, 앞에가 텐션. 두 번째 단어가 뭐였죠? 헤드액 텐션, 아닙니까? 헤드액. 텐션. 제 입 보세요. 텐션, 텐션.
아유, 한 번도 안 계세요. 텐션, 한 글자 더. 텐션, 해. 텐션, 해. 헤데이, 하나 더. 텐션, 헤드. 텐션, 헤드. 아이, 다 얘기했다. 아, 이 정도면 다 얘기했다. 뭐였죠? 텐션? 예, 두통 영어로 뭐죠? 두통? 두통 영어로? 예, 몇 번이 헤데이, 끄덕거리세요. 텐션, 헤데이. 텐션, 헤데이. 목 근육이 경직되면 생기는 헤데이. 텐션, 헤데이. 그러면은 목 근육 풀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목 근육 배우셨네요? 뭐 배웠죠? 오, 어퍼 트라피저스. 또요. 리베이러 스캐플라 했잖아요. 그 두 개가 텐션을 일으키는 주범 중에 하나예요. 주범 중에. 주범 중에 두 개예요. 나왔잖아요, 답이요. 예. 제가 그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사람이 알 정도라고. 너무 오랫동안 컴퓨터 와서 머리가 아프면 우리도 모르게 손이 어디로 가요? 뒤로 간다 그랬잖아요. 예. 그 주물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예. 헤드액 없애려고. 그래서 텐션 헤드액이라는 진단이 생기면 뭐죠? 예, 목에다가 추나, 목에다가 침, 심지어 목에다가 뜸. 그래서 목이 풀리면 목 근육 사이로 흐르는 누가? 블러드 베슬이, 예. 목이 경직되면은 제 얼굴이 블러드 베슬이고 제 손이 근육이에요. 목 근육이 경직되면 저 보세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예. 목 근육의 경직이 블러드 베슬을 눌러. 그러면 혈류가 잘 못 올라가죠? 그 혈류 어디로 가요? 뇌로. 우리 몸의 뇌는 산소가 4분에서 6분, 5분, 평균 5분만 없으면 그때부터 죽기 시작.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눌려서 평상시보다 80%밖에 못 올라가. 그러면은 처음에야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 뇌가 뭐가 이상해. 이러다 뇌세포가 작살날 것 같아.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뇌가 사인을 보낸다 그랬죠. 사인을요. 그게 무슨 사인? 두통. 예. 기억나시죠? 예, 예. 고개 끄덕이시네요. 예. 텐션 헤드액이 탑5에 들어요. 어떤 조사에는 탑3에도 들어와요. 모든 헤드액의 세 개 중 하나가 텐션 헤드액이라는 얘기예요. 그 환자만 잡아도. 환자도 모르고 그게 한의사가 잘 고친다는 생각도 못해요. 근데 오면 추나. 중요한 건 머슬이죠. 예. 추나. 그리고 거기에 침, 때로는 뜸.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올소패딕 때 설명을 쫙 드렸잖아요. 예. 목 검사할 때. 예. 그러면 그게 진정한 치료가 되는 거죠. 타이레놀 먹으면 타이레놀이 목 근육을 쫙 풀어주나? 예. 타이레놀 먹으면 타이레놀이 확 이렇게 해주나요? 아니나 그랬잖아요. 예. 그거는 그냥 심틈만 없애는 거. 심틈만. 블라커예요, 블라커. 이니비러. 우리가 두통을 느끼는 그 자극을 그냥 억지로 끊어버리는 거죠. 예. 두통의 원인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문이 나면 두통을 몇 번 받으려고 심지어 50불만 받아도요. 그 사람들 많이 오면 돈 되잖아요. 사람들도 모르는 방법. 근데 굉장히 원인 치료고 한의사가 하기 너무 좋은 거. 이게 효과는 좋은데 남들을 다 하면 남들 다 할 거 아니에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경제성도 있고, 그렇죠? 모르니까 효과도 좋고. 그래서 별표 몇 개? 별표 3개. 별표 3개. 제 강의 통틀어서 별표 3개 있는 거 딱 3개밖에 없잖아요. 요즘 5개 되긴 했어요. 예. 예. 그거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요. 앞으로 더 나와요. 더 나오는데 두통 환자가 왔어요. 예. 어떻게 진단하실 거예요? 뇌는 오장육부에 안 들어가죠? 그러면은 해석이 들어간다 그랬죠? 전통적인 치매 해석은 두통이나 눈이 아파도 두통이라고 하죠. 이런 눈과 뇌가 오장육부에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지를 철학적으로 찾고요. 그게 만약에 방광이라면 방광의 혈자리. 그게 만약에 방광과 심장이라면 방광의 일부, 심장의 일부. 어떤 사람은 많이, 어떤 사람은 적게. 이게 전통적인 트러디셔널한 전통 친구 방법이에요. 근데 그 자리가 목이 아니고 딴 데가 되면 오늘 배우신 키네지알러지 입장에서는 엉뚱한 데 침을 놓게 되는 거죠. 누가 맞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상대편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두통을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시고 목 근육을 보고 해보니까 진짜 경직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위를 풀기 위해서 침을 사용하시고 한방적인 치료를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추나라는 이름으로 매뉴얼 테라피를 쓰셨는데 효과가 있어. 그러면 그렇죠. 두통에 관련된 두 개의 근육 엘리베이터, 리베이터 리베로. 스캐퓰라, 어퍼 네. 트라피저스. 목 근육은요 마지막 주 3주차에 목 근육 쫙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지금 연결된 목 근육이고 그냥 대가리, 모가지, 몸뚱이 초록색 뼈에 한정된 목 근육들이 또 있어요. 이게 쭉 나와요. 그래서 이게 오프라인이라면 이게 서로 이렇게 만져보면서 하면 좋은데 이게 뭐 할 수 없죠. 뭐 이건 뭐 해보고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요.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근육을 하나씩 하나씩 120개의 리스팅이 있으니까요. 하나씩 하나씩. 자, 10시 돼 가니까 제가 지금 끊으려고 그러는데 자, 다시 한번 제가 뒤에 말은 중요해서 제가 다시 녹화시켰어요. 자, 지금 목에서 나오는 신경은 스파이널 코드에서 나오는 신경은 오른쪽 8개, 왼쪽 8개가 나와요. 이거는 신경계 때 제가 강의한 거예요. 8쌍이 나오죠. 나올 때는 얌전하게 나오는데 나오고 나서 지들끼리 얽히고 설키고 뭉개지고 합쳐지고 쪼개지고 난리법석을 쳐요. 어떻게 보인다고요? 거미줄처럼. 그래서 플렉서스. 거미줄을 왼 플렉서. 말고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플렉서스라고 한다 그랬죠. 이거 기억나세요? 예. 고개 끄덕이신 분이 계셨어요. 플렉서스라고 해요. 그 플렉서스. 플렉서스가 두 가지가 나와요. 위쪽의 플렉서스는 서비칼 플렉서스, 그 밑에 플렉서스는 브레키얼 플렉서스예요. 근데 왜 브레키얼이냐? 브레키얼이 여기가 브레키얼이에요. 그래서 터미널러질 때 제가 이런 강의해요. 브레키얼, 엔테브레키얼, 큐비탈, 엔테큐비탈. 요거 기억하신 분은 터미널러질 때 만나신 분이에요. 브레키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브레키얼로 가는 거미줄 같은 신경, 브레키얼 플렉서스. 왜 그렇게 수많은 거미줄처럼 갈라져요? 자기의 테리토리를 찾으러 가는 거죠. 나는 여기를 관장해야 돼. 나는 저기를 관장해야 돼. 이게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에 뼈, 근육, 인대, 혈관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를 자기의 테리토리를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나올 때는 얌전하게 나왔어도 그게 쪼개지고 뭉개지고 합쳐지고 갈라지고 해가지고 거미줄이 내려가는 거죠. 자기의 통치 지역을 찾아서. 그래서요. 요 다음 얘기가 올소패딕 때 뉴럴라지 때 강의했던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오전에 강의했던 거 있잖아요. 그 대면 수업으로요. 환자가 와서 이게 안 된다. 그렇죠? 에이비덕션. 제가 기억나세요? 하이 파이브 이렇게 요러 하셨잖아요. 하이 파이브. 숄더 에이비덕션과 엘보 플렉션이 안 된다. 뭐가 망가졌다? 하이 파이브. C5. C5. C5가 뭐예요? 여기서 1번부터 차례차례 나오는데 5번이 나올 때는 얌전하게 나오잖아요. 걔네들의 테리토리를 찾아가는 과정은 제가 아까 플렉서스화 됐기 때문에 진짜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얘가 어디에서 통제를 받는지 나누기가 너무나 복잡해요. 지금 입고 계시는 그 옷을 만드는데 몇 명이 그 옷을 만드는데 포함되느냐? 그러면 저 중국 공장까지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국 공장에 그 염색하는 사람부터 수천 명의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하면 그 정도예요. 테리토리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어딘지는 정말 복잡해요. 그래서 가장 확률이 높은 걸로 가면 AB덕션과 엘보 플렉션이 안 된다. 뭐가 망가졌다? 가장 큰 거 C5죠. 그러면 지금 요 질문에는요. C5를 잡아야 되겠죠. 오른손이면 오른쪽, 왼손 왼 잡아야 되겠죠. 근데 그 부분을 만져보니까 진짜 뼈가 아프고 스페즘이 많아. 아다리가 딱 맞는 거죠. 그럼 거기를 풀어주는 게 치료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그쵸. 사이아렉은 10cm 이상 들어가야 되니까 그럴 수 있죠. 요 사이아렉은
제가 요 키네지알라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거는 제가 진짜 강조 많이 했던 거죠. 예, 예. 예. 아이고, 우리 노준 쌤은 클리닉에 계시다가 이제 퇴근하시네.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예. 그다음에요. 예. 머슬 벨리보다 그쵸. 예. 아, 이거 좋은 질문이네요. 예. 오리진 인sertion이 더 문제가 되는 건 똑같은 문제가 생겨도 오리진 인sertion이 더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건 당연하죠. 넓을수록 망가진 부분이 퍼센티지가 줄겠죠. 같은 바디밀을 할 때요. 근데 이렇게 얇아지는 텐던, 이게 오리진 인sertion이죠. 예, 이런 경우는 같은 부위가 다쳐도 많이 다치겠죠. 그 퍼센티지가 크겠죠. 요거를 제가 프로프리오셉터, 그 머스큘라랑 너브 시스템 설명할 때 프로프리오셉터를 설명할 때가 있어요. 그때 골지 텐던 올간 이런 말을 쓴 적이 있어요. 예. 그 골지 텐던 올간이 자극을 받으면 그냥 let them go 한다. 그래서 근육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그때 했었는데 그때 설명드린 부분이 이거예요. 이렇게 양손으로 발을 잡고, 예, 발을 잡고 누가 쫙 당기잖아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깨가 옛날에 그 능지처참처럼요. 예. 그러면은 여기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여기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여기가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다 그렇죠. 예. 그런데 텐션을 재보면 텐던이 잡는 부분이 제일 강하잖아요. 아니에요. 바로 옆을 잡으니까. 예. 그리고 거기는 응축되어 있고 같은 자리가 아파도 퍼센티지가 올라가니까 예. 오리진 인ser션에 있는 텐던과 심지어 오리진 인ser션에 있는 뼈조차 예. 많이 자극을 받죠. 그래서 뼈점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인터널 메디슨 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텐던과 머슬이 오히려 버티고 텐던이 붙어있던 뼈, 그게 오리진보다는 인설션이 큰 게 그쪽이 움직이니까 휘젓고 다니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고. 예. 그래서 그쪽이 더 클 수가 있어요. 액션 따라서요. 그러면 인설션이 붙어있던 텐던은 괜찮은데 배가 붙어있던 뼈가 그 부위가 뼈채로 뼈점이 떨어지는 플렉처가 있어요. 예. 뼈점이 떨어지는 플렉처를 이거를 우리가 컴프레션 이걸 갖다가 우리가 스트레스 플렉처, 컨버전 플렉처라고 해요. 요거는 언제 배우셨냐면 그 2학점짜리 있어요. 2학점짜리 메디컬 다이그노스틱 테스트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때 10주 차에 제가 했던 내용이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 거기가 자꾸 아프고 뼈가 아프다 그러면 뼈점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떨어지려고 예, 거기가 약해져 가는 거예요. 축구 선수는 무릎 밑에 있는 그 부분이 아프죠. 그것도 이제 배우세요. 여기서요. 예. 아, 질문이 또 들어왔네요. 예. 어버전, 예, 어버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버전, 스트레스 프랙처, 컨버전 프랙처, 어버전 프랙처, 예, 다 비슷한 얘기예요. 예. 어버전 맞아요. 예. 힙골이란 말도 있는데 힙골이 프랙처는 반대편을 또 얘기해요. 예, 반대편 얘기하고요. 요것도 중요해요. 마지막 문제예요. 예, 요거요. 수술한 환자니까 잘 안 낫겠네요. 예. 예, 제가 침을 놓는다면 머슬에다 놓을 거예요. 예. 근데 머슬에다 놓기 전에 요 얘기는 오늘 순간부터 제가 자꾸 반복하니까 자동으로 외워주실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뜸을 들이고 얘기하는 거는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올소패딕 때 이 얘기를 한 50번은 반복할 거예요. 예, 시간마다 5번씩. 근골격계 치료에 이미 데이터가 나온 지 수십 년이에요. 예.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건 스트레칭. 스트레칭. 자, 마음속에 넣으세요. 성경이 나오죠. 마음판에 새기라. 예. 마음판에 새기세요. 예. 새기세요. 예. 다 좋아요. 침도 좋고 뭐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이 치료가 빠지면 안 되고요. 가장 효과가 있는 치료는 스트레칭이에요. 스트레칭. 어디를 스트레칭하냐? 아픈 걸 스트레칭하는 거죠. 아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잘해야죠. 천천히. 예, 그거를 노하우로 배우시거나 배우셨거나 앞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배가 고프면 뭐 해야 되냐? 밥을 먹어야 된다. 하고 똑같아요. 예. 배가 고픈데 운동해야 된다. 배가 고픈데 참아야 된다. 배가 고픈데 음식 있는 사진을 봐야 된다. 뭐 도움될 수 있지만은 아니죠. 예.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돼요. 예. 마음판에 새기세요. 이와 관련된 거는 올소패딕에서 혹시 만날 수 있으면 그러면 그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또 질문이요. 자, 버스에다 침 놓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어, 이제 요게 이제 그 물리치료사들이 이제 그 드라이 니들링을 할 때 이렇게 넣거든요. 요거는 제가 또 앞으로 좀 더 설명해 드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이거 제가 소리를 못 들어서 참 아쉬운데 다음에 올 때는 좀 이렇게 뭐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더 안 어울리시면은 끝낼게요. 아이고, 시간이 많이 흘러갔네요. 자, 예. 예, 타이레놀 먹고 와서 스트레칭하고 있다. 그러면은 스트레칭을 더 할 수 있죠. 덜 아프니까. 스트레칭을 위해서 타이레놀을 먹을 수도 있어요. 달고 사는 게 아니면, 달고 사는 게 아니고요. 아픈 거를 너무 못 참거나 진짜 많이 아플 경우에는 스트레칭을 위해서 타이레놀 먹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어요. 예. 예, 지금 졸업생분들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지금 필드에 나가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이 학생 때하고는 다르네요. 학생 때 질문하신 거하고는 다른 질문을 하시네요. 예, 아마 그러면은 더 가까운 질문을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은 끊을게요. 토요일 날 한 9시경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시고요. 예, 잠깐만요. 뭐가 또 하나 왔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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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요. 자, 그러면 제가 끊겠습니다. 예, 끊을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